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토만입니다. 3월 4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고요. 우리 주식시장은 이미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상당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유럽, 미국, 아시아 어디 할 것 없이 빠지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어제 장중에 나왔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오늘 김정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탄두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네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최근 상승한 것에 따른 차익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점들이다라는 점.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차익 물량들은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락하나 싶었는데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모습들인데요. 어쨌든 주말을 앞두고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치우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는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하락, 순간적인 차익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도 위주로 해서 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실수를 범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데이 트레이딩을,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빨리 치고 빠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만큼 빠른 것을 원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추세가 올라 있는 것을 들어가기 때문에요. 차익은 생각하지 않고 급한 마음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락을 하거나 차익 물량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이 흔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말하는 물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하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내가 여기서 끌고 갈 자신이 없다 그러면 조금 먹고 말겠다라는 생각, 그 욕심은 버리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어제 국내 시장 그리고 또한 미국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국내 시장 그냥 개걸음 장세가 조금 흘러가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들어왔습니다. 어제 5천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며칠 동안 지금 1조 원 이상 2조 원 가까이 매수 물량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블록들까지 합치면 2조 원의 물량들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반대로 투신권에서는 지속적인 차익 물량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조금 둔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물에서는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함께 한꺼번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비차익을 통한 바스켓 매수가 들어왔다. 현재 국내 시장을 함께 주워 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 반갑죠. 이만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시장은 움직여집니다. 외국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 외국인들을 위한 시장, 외국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시장들이다라는 점들인데, 자, 이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과연 무엇이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원화의 강세가 나타난다라는 점. 왜? 달러화가 유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원화의 강세가 나타난다라는 건데, 이러한 또한 앞으로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사실 2000포인트 근처에 갔을 때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지금 모멘텀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올라왔다.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면은 차익 물량을 생각하고 가야 될 때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제가 어제 장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가 빠져나갈 때에 그냥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수 들어와 있던 물량을 아래로 던집니다. 위에선 공매도를 던져 놓습니다. 그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지금 외국인들 상황들을 우리의 너무 분위기에 취하지 말고 앞으로의 이러한 물량들이 시장에서는 다시금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좀 생각하고 가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3월 3일 삼겹살 데이인데요. 네,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렇게들 줄을 서갖고 있더라고. 야, 설마 삼겹살 데이라고 삼겹살 먹으러 사람들 가겠는데, 우와, 사람들이 네, 설마가 진짜 줄 서가지고 있더라고. 역시나 대단합니다. 안 먹었죠, 당연히. 안 먹었습니다. 네, 전날 먹었죠, 전날. 한 발 앞서서 갑니다. 네, 전날 먹었습니다, 전날. 어제는 사람들이 참 이런 거, 야,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달력을 봤더니 네, 열흘 뒤면은 뭐 사탕 주는 날이네. 아, 갑자기 막 아침 시황 방송 하는데 그죠? 힘이 쭉 네, 빠지면서 네. 그렇네요. 네. 그 뭐 사탕 주는 날 뭐 초콜릿 네, 그렇네요. 네, 남자가 주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지. 그죠? 왜 그거를 남자 여자 나눕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아닙니까? 네. 남자가 주는 날이 어디 있어? 마음 있는 사람이 서로 주고 서로 받고 하는 거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고요. 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주지 말고 서로 받지 말고 하면 되잖아. 네, 좋네. 네, 뉴욕 증시 고용지표 호재와 베이시부 긍정적 평가에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말 유럽도 그리고 미국도 빠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제도 보시면은 막판에 올렸고 엊그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데자뷰 같았어요. 초반에 조금 등락폭을 주고 하락을 하다가 막판으로 가면서 네, 쭉 올려서 끝나는 0.2% 올려서 끝나는 2일 또 이 상황에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민간 고용 서비스 업종 고용 개선되면서 예상치 상회했고 베이시부 미국 소비 지출이 대부분 지역에 증가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라는 거 시장에 좀 푸시를 가하기에는 충분히 좋았던 내용이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국제유가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에도 산유량 감소 소식에 소폭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미국, 아시아 등 글로벌 증시의 강세와 함께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두심이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중국의 양해 어제 개막이 되었습니다. 정협하고 전인대는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요. 기대감 많이 걸고 있어요.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 실망합니다. 사탕 주겠지 했는데 사탕 안 주면 네, 대단히 실망을 합니다.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사탕 주면은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는 중국에 대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기대를 거는 건 단 하나입니다. 뭐일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내세웠던 성장률 7%에서 바꿨잖아요. 뭐였죠? 네, 중국어로 이거는 뭐 할 때마다 제가 잊어먹는 것 같아요. 뭐 바오치 하면서 이야기를 내세웠었는데 사실 지금 중국의 성장률을 제시한다라는 거는요.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면 야, 니네들 그만큼 성장률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어림도 없어. 그만큼 못 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시장이 바라는 건 뭐예요? 야, 중국 성장률 높이 잡았다. 그만큼 성장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더 부양책을 쓰고 노력을 하겠구나. 그만큼 자금들 투입이 되겠구나. 그렇죠. 돈을 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을 걸고 있다. 얼만큼 중국이 적극적인 지금 푸시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강세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되면서 원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 통화도 강세를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12원 90전입니다. 자, 12원 90전이 하락을 했다. 원화에 뭐였다는 거예요? 원화의 강세였습니다. 자, 엊그제 우리 사촌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전화통화를 전화통화를 하는데 어디야 그랬더니 이제 환전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야, 지금 워낙 이렇게 약해가지고 많이 비싸지 그랬더니 네, 비싸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200 그때 한 30 얼마 할 때였으니까 그 전에 뭐 우선은 예약을 해놨었다고 하는데 많이 비싸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 동생이 엊그제 1200 한 30원, 1230원 정도 할 때 하고 지금 하고 하면은 지금이 더 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더 똑같은 돈을 바꿔도
더 많은 달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 어제 12원 90점만큼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화의 약세 때문에 그리고 엔화의 강세 때문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뭐였습니까? 바로 자동차였죠. 현대차가 그 차 이름 뭐예요? 그 뭡니까? 그 전기차 해가지고 프리우스하고 닮았는 거 아이오닉? 네, 그 뭐 판매 많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가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까? 개소세. 이거 개소세 그럼 어감이 좀 이상하죠. 개별 소비세 인하 때문에 판매량이 좀 늘었다고 하겠지만 지금 대단히 많이 늘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이런 시점을 따져본다 그러면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올라왔었던 것은 뭐였다? 원화의 약세에 따른 수익성의 개선, 수익성의 개선이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왔었다라는 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원화의 약세가 나타나다가 지금 원화의 강세가 돌아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세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동차주들은 부정적으로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왜?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올라왔었던 내용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간다 그러면 다시금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현대차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현대차가 시가가 떠가지고 야, 장중에 약세를 보여줬잖아. 그죠? 장중에 약세를 보여줬던 바로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거. 왜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주식하기 너무 힘드네요. 원달러 환율까지 꼭 봐야 됩니까? 봐야 돼요. 왜? 우리는 환율 변동제를 쓰고 있고요. 환율의 변동성은 뭐의 변동성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겁니까? 글로벌의 흐름, 경제 흐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봐야 기업의 수익성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자금들이나 시장이 돌아가는 자금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알고 갈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현대차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화의 강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중국은 고시를 하잖아. 어제는 위안화를 지금 며칠 동안 위안화 고시라는 거 보면은 위안화의 절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외국인들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투신의 차익 물량과 북한의 미사일 이슈로 혼조세가 나타냈다. 하지만 장 막판 끌어올렸습니다. 투심이 개선이 되었고요. 삼성전자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어제 삼성전자가 많이 살려줬어요. 왜 그렇냐? 어제 초반에 다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 쐈대요. 뭐 크게 우려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을 했었고 북한도 미사일 쐈고 차익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하면서 철강주들, 화학주들 전체적인 차익 물량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칫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에서 든든히 받쳐버렸다. 삼성전자가 받쳤다라는 말은 무엇을 받쳐줬다? 지수를 받쳐줬다. 지수를 받쳐줬다. 무엇을 받쳐줬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받쳐줬다라는 겁니다. 왜? 투자자들은 지수를 보면서 떨어지네, 하락하네,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런데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단연 1위, 코스피 지수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단연 1위, 삼성전자가 받쳐주니 지수는 떨어지지 않는다.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투자자들을 봤을 때에 무너지지 않네 라는 심리, 투자 심리를 다시금 재정비를 시켜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또한 자리를 잡아줬고요. 하락했던 종목들 아래 꼬리를 달아주거나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삼성전자가 막판에 끌어올려 버리니까 지수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점이에요. 장 초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약세, 차익 물량들이 나왔죠. 그리고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받쳐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들 매수,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팽팽히 맞섰는데 외국인들이 무자비하게 막 들어오니까 역시나 매수의 힘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의 승리예요. 투신에서 차익 물량 나갑니다. 여기서 훨씬 더 강하려면 외국인들 매수량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 매수량 확 늘리는 것보다가는요, 투신권에서 매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강하겠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될 점은요, 이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 매수세는 좀 약해질 거예요. 단지 이 자리가 올라갔다가 현재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외국인들 매수를 더욱더 많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요, 조금 더 이제는 탄력이 약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똑같은 값이다 그러면 더 좋은 거 들어갈 거고요.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 가격적 매력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의 힘은 약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 꼭 참고하고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특징주로 보면은 두산인프라코, MBK 파트너스 참 많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올려가지고 차익을 실현을 하고 있고요. MBK 파트너스 공작기계 부분 1조 1,300억 원에 양도를 했다라는 거, 두산인프라코, 코웨이도 그랬고요. 그리고 삼성 홈플러스도 그렇고 MBK 파트너스가 지금 상당히 적극적인 인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대우건설, 미국 트럼프 후보 대우건설과 사업 진행이 부각이 되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요,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총선 대선만 생각하는데 어제 안랩이나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민의당에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 합류를 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뭐 정운찬 전 총리가 합류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 대선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외 대선까지 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오바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오바마 케어, 그리고 녹색 성장 다 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그들이 펼치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내세우는 공약이 있다고. 그러한 공약이 힘이 있잖아.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 단연 최고잖아. 그건 정체적인 글로벌의 방향을 제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 우리나라한테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싼 값에 어떻게 해주고 있다. 네, 싼 값에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또 일본 보고 어제 엔화 약세 너무 인위적으로 건다. 저거는 뭐 트럼프뿐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대선 주자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되게 압박을 좀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기업도 있을 건데, 어떠한 기업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시장에는 반응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거. 유한양행 미국 바이오 회사 소렌토 합작 보면 썰리 결정이다라는 소식 강세를 보였고, 두산건설 감자입니다. 어제 또 감자 하나 더 나왔죠. 상성 같은 경우 감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 자본 잠식이나 재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감자가 싹이 나요. 감자 싹 나면 못 먹어요. 대우조선 22조 원 규모 이란 수주 기대 하면서 어제 급등했습니다. 또한 어제 이란발 이라크 뉴스 많이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관련된 기업들 또 오늘 움직임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어제 코스피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미약품 어제 강세를 보였고, 종근당 같은 경우 강세였고, 뭐 일양약품, 녹십자 할 것 없이 전체적인 함께 강세를 보여주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 드렸었죠. 지금 중국의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여러가지 기대감을 가지고는 움직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라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중국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견제를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진출하기 위한 어려운 점들이 많다라는 거. 중국 콘텐츠에 대한 규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화장품적인 부분들, 여러가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우리가 따져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어제 역시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올려 세워줬습니다. 669에서 마감이 되었고 1%포인트 상승 마감했고요. 어제 셀트리온의 강세도 있었고 카카오의 10만원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동선은 이틀 연속 상승이었고 어제 제약주들, 바이오주들 강세가 이틀 연속 이어주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익 물량들이 초반에도 나오고 또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뒤로 가면 들어줬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제 또 돋보였던 네, 상황들이었고요. 반대로 기관들 쪽에서는 네, 차익 물량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막판까지 끝까지 네, 끌어올리는 코스닥이었고요. 지금 코스닥은 이제 제자리로 올라오는 과정까지 왔다. 상승이었다기보다가는요, 설 때 급락했었던 자리를 이제 회복이 되어줬다라는 것. 떨어지는 것은 금방이요. 올라오는 것은 참 오랜 기간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든지 다 그래요. 떨어질 때는 금방인데 올라가면은 상당히 힘이 든다라는 점. 어제 특징주로는 썬데이 토즈, 액면 병합하고 무상증자 한다. 사실 쉽지만은 않죠. 썬데이 토즈 스펙을 통해서 합병을 했을 때의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보여줬습니다. 국민게임 애니팡을 통한 수익성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신작 게임에 부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수를 이제 좀 줄여가지고 시장에 주식이 너무 많으니까 주식 수를 줄이자 해가지고 액면 병합을 하는 겁니다. 액면 병합이나 액면 분할을 하면은 주가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점. 무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잉여금이 있다, 좀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쓰겠다라는 것으로 네, 어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니아 지카 바이러스 진단 시스템 ODM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바이오니아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니더스하고 관련주들이 조금 같이 따라가는 모습들은 네, 보여줬습니다. OEM, ODM이 있다라는 거. 내추럴엔터텍 백소 일부 제품 영업및 생산 중단 소식. 내추럴엔터텍은 이래서 이제 안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내추럴엔터텍에 어마어마한 기업 사냥꾼들이 많이 덤비고 있는 것 같아요. 덤벼가지고 이거를 이제 껍데기만 누가 사가려고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펄을 좀 붙여가지고 새롭게 한번 해서 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태양의 후예, 제가 오늘 어제 초반에 아이고 아깝다, 이만큼 갈 줄 알았으면 그저 들고 있을 텐데, 자 7% 네, 수익 내고 나왔더니 네, 급등해가지고 25% 이상까지 네, 올라갔다가 네, 마지막에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19%로 마감이 되었는데 시청률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지속적인 기대감이 컸었다라는 거. 어제 키스했다며. 네, 키스 네, 했다고 하대요. 아이고 부끄러워래. 네, 그래서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제 거기까지 한번 보렵니다. 그 다음은 욕심내지 않고 어제 그냥 수급을 따라서 한번 갔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노포커스 상한가 같습니다. 레티노 시제품 생산 선고, 노화 예방 올려 물질. 야, 요건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었죠. 노화 예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지 않으려고 네, 한다라는 점. 이거는 예전에부터 있잖아요. 그죠?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잖아. 알죠? 그 우물에 물을 먹었더니 얼굴이 탱탱해지고 젊어져가지고 사람이 욕심인지라 더 젊어지고 싶어서 먹었더니 갓난아기가 되었다라는 거. 야, 옛날 이야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은 네, 오래 살고 싶어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한다라는 거.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산업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슈가 되었던 거 방산주들이었죠. 오늘 방산주들 또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스페커 빅텍, 퍼스텍, 그리고 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방산주들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고요. 또한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TPC 3D 프린팅 이야기 나왔었죠. 3D 프린팅에 대한 시장 규모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여주기도 네,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특징주를 한번 정리를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지수 막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네, 플러스 네, 꼬리 달아주고 네, 끝이 났습니다. 꼬리라는 말은 양봉으로 종가가 고가를 끝났어요. 그냥 모습을 봤을 때 빨간 꼬리 달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몸통 있고. 자, 뉴욕 증시 경제지표 부진에도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하락폭, 마냐미 소폭 상승 마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건수 전주보다 6,000건 증가하며 전망치 상회하였지만 고용 강세 여전하다라는 거.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서비스 고용 부진. 지금 혼조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뉴욕 증시, 유럽은 국제신용평가 무디스 글로벌 제약산업 전망 하향 조정하면서 헬스케어 주간 일제히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자, 오늘의 시장 포인트, 외국인 매수의 지속성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요. 우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예의주시하고 가야 될 것 같고, 기간 차익 실현의 규모입니다. 지금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주느냐라는 것에 또 우리가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기대감은 반영 다 되었습니다. 모든 기대감 나왔어요. 더 이상 기대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없어요. 기대감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지 말고 이제 현실로 조금 한번 생각하고 더 가더라도 제대로 좀 다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사다리 타고. 그런데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요. 그 사다리는 한번 밟으면은 끊겨지는 사다리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알고 봤더니 나의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있었어 해서 날아 내려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사다리 없습니다. 어떻게 내려올래요? 네, 점프해가지고 네, 어떻게 내려올래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뒤돌아보면서 가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분위기를 막지 않으려는 분위기예요. 뭐냐면 현재 분위기를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즐기고 싶어 한다는 거. 야, 굳이 이거 가지고 부정적으로 할 거 있냐?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요. 어게인 2011년 뭐 철강주들 뭐 주도주로 부각된 하는데요. 오만 뉴스는 다 나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주도주로 부각 못합니다. 자, 그래서 종목별 접근에 좀 우리가 초점 두세요. 종목 하나하나에 원달러 환율의 좀 변동성, 글로벌의 변동성이다라는 거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침 시황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